동아구형 교수 방법입니다. 동아구형은요, 총체적인 언어 학습과 통합적인 접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동아를 통해서요, 사회적인 요소, 과학적인 거, 수학적인 거, 미술적인 거, 제일 중요한 리더십과 친구들 간의 친화력을 배울 수 있는 이런 통합적인 것이 아마 동아구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영역과 동아구형을 보면요,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영역과 동아구형입니다. 언어 영역과 동아구형. 여러 가지 감성이 살아있는 언어들을 만나게 된다,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데, 이것들은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동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언어를 접해보면서 언어 수용 능력과 언어 표현 능력이 향상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지요. 당연하게 그래요. 동아는 표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왕이면 먹을 거 맛있게 먹고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맛있게 먹고 놀 때도 즐겁게 놀고 말할 때도 재밌고 신나게 표현하면 좋듯이 동아는 이렇게 말을 잘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사회 영역과 동아구형인데요. 이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동아를 하게 되면 선생님들이 그냥 들려주는 게 아니라 그 동아를 도입하기 위해서 질문도 할 것이고요. 아니면 동아를 끝나고 나서 그 동아에 대해서 동아 어땠는지 토론 토의도 하실 거고요. 동아를 나와서 발표하는 것도 있단 말이죠. 그럼 당연히 어때요? 동아 수업 안에서 아이들이 말하는 어법과 스킬을 자동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 관계가 많이 형성이 되는 거죠. 동아를 잘 배운 친구들은요, 말하는 능력이 아주 뛰어나게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녕, 난 누구야?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안녕, 난 누구야? 난 너하고 친해지고 싶어. 말도 예쁘게 친구 관계도 멋지게 바뀔 수 있다는 동아구형과 사회 그 영역 간의 관계였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말을 할 때 어때요? 내가 작은 경험을 책을 통해서 해봤잖아요. 그거를 바로 아이들한테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동아구형입니다. 과학 영역과 동아구형이에요. 이건 어린이들의 호기심이 강하다, 동화 속에서 상상력과 과학과의 예술의 근원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한마디로 이렇게 이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동화를 듣고 배움으로써 그 듣는 것과 주인공, 그 동화 속에 나오는 주인공을 어때요? 세심하게 분석도 하고 특징도 알아야 돼요. 생김새도 알아야 되고. 근데 이게 사람뿐만 아니라 물고기가 될 수도 있고요. 바닷속에 사는 친구들, 우주에 있는 친구들, 그 다음에 그 땅에 사는 친구들, 아니면 희귀종들 되게 많아요. 그럴 때는 아이들한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퀴즈를 낸다라든지, 이 아이들의 생태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다라든지, 그래서 과학 영역과 동아구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숫자 영역과 동아구형? 글쎄요. 이거는 꼭 숫자뿐만 아니라, 관찰해보고 서로 비교해봄으로써 아이들이 어떤 개념을 알 수 있는 것들. 이래서 수학 영역과 동아구형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술 영역은, 우리가 이제 동화를 표현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들기도 해보고 아니면은 그려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동화를 통해서요, 아주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음률 영역과 동아구형이라는 것은 다른 분들은 어떻게 수업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동화 수업할 때 항상 손예와 노래 두 개는 꼭 합니다. 왜냐면은 아이들한테 그 동화에 관련된, 그래서 저는 동화도 직접, 역할 동화도 직접 만들고 그 다음에 인형극도 아이들한테 들려주는 손인형 동화도 직접 동화를 쓰고요. 손유회도 직접 만듭니다. 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들 매스컴이 얼마나 잘 돼 있는데 제가 다른 데서 빼와가지고 이걸까지 했어요. 내가 이 친구들에 대해서 생활을 모르잖아요. 나는 열심히 준비를 해갔단 말이죠. 나 그거 아는데. 나 저거 텔레비전에 봤어. 나 유튜브에서 봤어.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만의 것을 가지고, 그래서 이 교재 안에는요, 서너 개는 제가 개작을 했고, 나머지는 다 제가 쓴 거라서, 우리 선생님들이 저와 이렇게 인연이 되어서
자격증 취득하시고 강사가 되기 위해서 스킬도 배우실 수 있다라는 거 대단한 특템이에요. 그래서 많이 열심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극놀이 영역과 동화구연. 제가 지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어떤 동화를 할 때, 얘들아, 동화 재미있었니? 이건 들려주는 동화, 역할 동화니, 배우는 동화니, 한번 들려주고 같이 손짓발짓, 같이 배우고, 캐릭터, 감정, 표현 배운 다음에, 너네들이 나와서 주인공이 되어서 나와서 역할극을 해볼까? 극놀이입니다. 그런데 이 동화를 통해서 앞에 나온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보세요. 선생님들도 열심히 했단 말이죠. 앞에 나와서 해보세요. 안 떨릴 것 같아요? 내가 늘 만났던 친구들이라도 앞에 나오면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때문에 긴장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나오게 되면 발피력도 생기고 자신감도 생기고 쇼맨십도 생기고 리더십도 생긴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부모님들이 많이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야 초등학교 갔을 때 어때요? 발표 잘하고 표현력도 좋고 자신감 좋아요. 그럼 부모님들이 그러죠. 어머, 쟤 뭐 배웠어? 뭘 배웠겠어요? 동화구연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자, 동화 수업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교재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저에 대한 예를 들어볼게요. 아마 그게 더 유익하실 것 같아요. 저는 수업을 할 때 맨 처음에는 동화구연 노래를 부릅니다. 아이들한테 동화 노래를 부르고요. 음악을 틀어놓고요.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혹은 2주에 한 번씩 손유의 음악을 틀어놓고 배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화를 오늘 배우고자 하는 동화는 두 가지를 갖고 들어가는데요. 동화를 가지고 아이들한테 피드백, 생각 열기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동화를 배울 때 얘들아 오늘 이런 동화 배울 거야가 아니라 그 동화 안에 있는 내용, 아이들이 이런 거구나, 베이스구나 이렇게. 예를 들어서 주부로 한번 볼게요. 제가 요리를 합니다. 감자 네모나게 썰고요. 당근 네모나게 썰고요. 고기 네모나게 썰고요. 양파 네모나게 썰고요. 그리고 나서 노란 가루를 준비했어요. 뭘까요? 그래요. 카레죠. 이것처럼 아이들한테도 동화를 이렇게 뭔가 재료, 내가 오늘 이런 거 할 거야. 오늘은 이런 내용이야. 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내 얘기를 듣고 답을 하겠죠. 그러면 아이들이 오늘 이런 내용, 이런 친구 나오는구나. 이렇게 알아요. 그게 이제 생각 열기이고, 그리고 나서 아이들한테 한 줄 한 줄 선생님의 머릿속에 있는 동화여야겠죠? 책을 보고 하는 게 아니고 다 외워서 손짓, 발짓, 감정 표현, 목소리 다 배웁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한 줄 한 줄 다 따라하겠죠. 그리고 나서 자, 누가 나와서 해볼까? 그러면 저요 나와서 해볼까? 이 아이들이 못 외우잖아요. 나와서 똑같이 선생님이 표현법을 알려주는 거야. 해볼까? 그래, 잘했어. 그렇게 한 다음에 아이들이 들어가고 나서는 그 생각 나누기. 얘들아, 너네들이 여기 나온 캐릭터 누구였다면 어떻게 표현을 했을까? 이 친구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동화 안에 있는 글을 수학처럼 뽑는 게 아니고 그 동화 나왔던 캐릭터들의 행동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발표력과 창의력과 어휘력이 키워지겠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저는 제가 준비한 인형 동화를 들려주고 마무리로 동화놀이 율동과 함께 배우고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동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배워볼 수 있는데요. 교재는 마지막에 보시면 개미 한 마리 이렇게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질문을 한번 유출해 볼까요? 생각 열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개미가 친구들을 도와줬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얘들아 오늘 개미 나오는 거야. 나이가 4, 5세면 개미의 특징에 대해서 다리 몇 개, 얘네는 몸통이 3개인데 뭐로 연결이 되어 있어. 이런 것들. 개미를 어디서 봤을까? 서로 질문을 막 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오늘 개미 나오는구나. 그러면서 너희들은 친구를 도와준 적이 있니? 네, 있어요 선생님. 저요. 얘기를 하면 자, 그랬을 때 어떤 걸 도와주었어요? 도와줬을 때 우리 느낌은 어땠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 열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동화를 배우고 나서는 생각 나누기. 근데 개미가 어디 갔다 오는 길에 넘어졌을까? 그리고 친구들이 누가 도와줬지? 이렇게 해서 동화를 마무리한다면 다른 동화를 구현을 하시는 선생님들보다도 저 선생님은 나와서 그냥 자기가 준비한 것만 동화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발표하고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을 하고 아이들이 스스로 동화에 흥미를 갖고 선생님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수업한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선생님이 그 원에서 센터에서 인기 짱이 되겠죠. 동화를 통해서요, 우리가 교사 입장으로서 배움을 주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내가 동화를 좋아해서, 단순히 동화를 좋아해서 내가 수업을 해야지, 들려줘야지가 아니라 동화구연가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이들의 성장 발달하든지 성격에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동화구연가로서 사명감을 갖고 아이들한테 많은 지식과 많은 경험과 아이들이 멋진 친구라 자랄 수 있게 그런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